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성입니다. 오늘도 오피스텔TV 좋아요, 구독 버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신년사에 이어서 부동산 이제 추가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더더구나 이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총선 안 나가고 부동산 잡는데 올인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오늘 했던 신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또 그 김현미 장관이 계속 국토통부 장관으로 이제 계속 유임되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봤을 때도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이 무려 30번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부동산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갔던 또 해가 또 그 해였는데요.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는 18번의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으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앞으로 한 12번 정도는 남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은 15억 이상에 대해서 대출 전면금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9억하고 15억 시장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9억 이하 시장은 또 9억 이상 이하 시장대로 또 풍선 효과 때문에 또 들썩들썩하고 있죠. 지금 신고가들 쓰고 있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9억에서 15억 시장도 완전히 또 대출을 전면 금지할 거 아니냐, 아니면 9억 이하 시장도 완전 대출을 전면 금지할 거 아니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력들을 발휘를 해서 근데 이것이 사실 15억 이상 시장에 대해서도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 저도 부동산 연구를 많이 했지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대책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9억에서 15억 사이,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지금 거의 전면전 분위기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수요 또 구간이 9억에서 15억은 많고 또 9억 이하는 대부분 이제 실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제만 보다 보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부동산들이 올라갈 곳은 조정을 받는 곳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출 규제, 아무리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말 구조적인 이유죠. 바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 안에서 9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실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9억으로 따지면 4구 36, 3억 6천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9억 아파트, 특히나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전세가가 60%에서 70%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9억 아파트라고 하면 전세가가 5억에서 많게는 6억, 7억까지도 간다라면 내 돈이 서울 시내 안에서도 한 2억에서 3억 정도만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강력한 대책을 내놔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다. 전세라는 레버리지 이펙트, 전세라는 지렛대 효과를 가지고 모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더더구나 앞으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 입주 물량이 뭐 지금 작년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한 뭐 4만 세대 뭐 가까이까지는 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급 물량 그게 입주 물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도 또 예고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자체가 없고 또 더더구나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 받겠다고 뭐 실제 다 거주하잖아요. 전세가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전세가 지금 폭등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은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아무리 대출을 규제를 하더라도 그만큼 갭 투자 시장을 더 양호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10억을 기준했을 때 10억 시장에서 이것이 12억, 13억까지 계속 올라가면 사실상 전세가 그걸 못 쫓아가면 그렇죠.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갭 투자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은 10억으로 그냥 이렇게 더 못 올라가게 이렇게 딱 잡아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전세 시장은 5억에서 6억으로, 6억에서 7억으로, 7억에서 8억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보다 갭 투자 시장이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봐서는 정부가 이렇게 억지로 수요의 심리만 누르는 이런 거로는 어렵다.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더더구나 서울 안에서 이런 또 뭐 18번을 통해서 아니면 그 노무현 정권 때 같은 경우도 30번을 통해서 수많은 학습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언젠가는 우상향한다.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사실 갭 투자는 불법이 아니에요. 갭 투자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갭 투자라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투자일 수밖에 없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올 한 해도 만약에 어떤 기회들이 온다라고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좀 투자해 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 수라든지 또 양도세라든지 또 하나는 문제 종부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의 어떤 주택 수라든지 아니면 세금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되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내가 1주택자인데 좀 더 양호한 곳으로 더 업그레이드해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볼 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또 다 말씀 못 드리는 것들은 또 세미나 오시면 그렇죠. 제가 뭐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충분히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끝나고 또 개인적인 무료 상담까지 다 해드립니다. 네.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또 편안하게 오셔서 한번 또 그 뭐 투자 계획들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것도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또 방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에서 개그맨 박성호 씨 하고 있는 그 뭐 복댕이 이것도 또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고 또 뭐 팍스경제 TV라든지 또 이데일리 TV라든지 머니투데이 뭐 토마토 TV 네 경제방송들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도 많은 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죠. 잘 살아 보세.